보긴 자, 한데요? 보긴 한데요? 뭐라고? 영상 보긴 한데요? 많이 보러 가지? 음. 지금 그 명동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영상 그 여자애가 보냐고요. 아, 사회문화는 생리는 한 번도 안 줬잖아. 네. 근데 사회문화는 보지. 어렵대. 그 뭐냐, 걔도 원래 이과생인가 봐. 아 저랑 비슷한. 근데 3학년 때 사문하고 세지래. 그러니까 문과인 거지. 그러니까 수학하고 과학을 잘한대. 근데 왜 문과를 보낸 거야 도대체? 그래서 어렵다고 했대. 근데 알고 봤더니 책을 프린트를 안 한 거야 아직. 뭘로 본 거예요? 그냥 강의만 본 거지. 그 당연히 어렵지. 그러니까 내 거는 과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책을 봐야 되잖아. 에휴. 자, 그럼 지금 뭐 하다 말했지?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유교에서 서라고 해요. 오케이?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역지사지야. 역지사지. 들어봤나? 거꾸로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는 거야. 남의 입장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거 시키면 안 되는 거지. 됐나? 그게 얘다. 그러면 다른 사람 해야 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12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마음 아니에요. 오케이? 12선악 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으로까지 막 분별하지 않는 거 틀렸고, 사욕을 극복하는 건 맞고. 됐나? 그 자기를 극복하는 거 그게 뭐야? 극기잖아, 극기. 오케이? 그게 뭐예요? 자기를 이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욕심내서 나는 하고 싶은 거 이거를 참는 거. 그러니까 내가 수업 안 하고 자고 싶어. 그거를 참는 거. 기자가 무슨 기인데? 나 기자야, 나.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서 예로 돌아간다 라는 게 광복절 할 때 복자야. 돌아올 복자. 그래서 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얘가 있으면 당연히 남한테 이렇게 뭐 시키지 않겠지. 나쁜 걸 시키지 않겠지. 됐나? 네. 자, 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부정에 대답할 질문으로 가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간 것을 느닷없이 보게 된다면 깜짝 놀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 것이다. 측은지심이죠. 이는 그 아이의 부모와 교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나 친구들에서 명예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것으로 볼 때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를 판다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거 뭐야? 사단이잖아. 그럼 사단을 수행한 건 맹자도 맹자. 자, 그러면 백성에게 오륜을 바탕으로 일륜을 갖춰야 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오륜은 삼강 오륜할 때 오륜, 뭐 부자유친, 부부유별 그거야. 자,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수양으로 성이 될 수 있는가? 맞아요. 왜냐면 이 마음을 이 네 가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수양하면 덕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백성은 형벌이 아니라 도적 교화로 많이 틀렸어. 됐나? 자, 그래서 3번이 되네. 네, 설을 실천하면서 인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가? 당연하죠. 설은 공자도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예를 실천해야 되는가? 겸양. 맞지? 자, 부정의 대답은 3번. 그 다음에 3번에 갑을 사랑하는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된다고 본 것은,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는 천하가 온 세상 사람들의 것이었다. 사람들은 홀로 자기의 어버이만을 어버이로 여기지 않았고, 홀로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뭐지 이거? 이게 대동사이잖아. 대동사회. 갑이 대동사회.
이런 씨. 너 작년에도 올해도 무슨 아 근데 공자 맞잖아요, 대도. 아 공자라고 했어? 네. 자 공자. 자 아니 공자라고 하면 안 되지 참. 유교라고 해야 되지. 그지? 을 나라가 작고 백성이 적으니 도구가 많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게 되고 백성이 죽음을 죽이 여겨 멀리 사지 않도록 한다. 배와 수레가 있지만 탈 일이 없다. 사람들이 다시 노구를 엮어 쓰게 하고 거처를 편하게 여기며 그분을 주기도 한다. 이거 뭐야? 도가. 도가. 그래서 소국가민에 대한 얘기죠. 이거 무의자인가? 무의자이구나. 그래서 도가의 노자 얘기지. 그러면 각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도덕공제 취한다. 내가 이거 대도사 얘기할 때 복지국가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맞죠? 그 다음에 각 자기 수양은 이상사회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맞아. 그래서 아까 그 자기 수양 수기 아닌 혹은 수기 치인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나를 먼저 수양하고 이는 사람들이니까 백성을 얘기하는 거지.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야. 됐나? 자 그러면 토대가 될 수 있다. 맞죠? 어딨냐? 쓰셨어요. 3분 썼구나. 그다음에 그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원래 공자가 얘기를 뭐라 했냐면 수신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치국 평천하 이렇게 나를 먼저 수양하고 그 다음에 집안을 다스리고 그러고 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면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오케이? 그래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고 점점 커지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 수신이 안 된 놈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윤석열 같은 또라이가 나오는 거지. 트럼프랑. 자, 내가 수신은 했는데 제가를 못 해봤네. 뚝 끊겼어. 끊겼어. 그치. 그니까 시국도 안 되고. 맥락이 뚝 끊겼어. 자, 그 다음에 인위적 규범으로 사회가 혼란할 수 있다. 을. 맞죠? 무의자니까 그래서 티귿되고 그 다음에 각과 을 사역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한 극기복례잖아. 그거는 갑에만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은 4번. 자, 4번에 갑을 사용하는 입장으로 가정점한 것은 자기의 신체가 손발의 존재를 잊고 형체 있는 육체를 떠나 마음의 지각까지 버려 모든 차별을 초월하는 것을 좌망이라고 한다. 좌망이 뭐라고 했어? 멍 때리는 거. 그지? 자, 그다음에 이는 위대한 도에 동화되는 경제 이런 것을 의미한다. 해서 갑은 도가의 얘기고 을 수행하는 것은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이다. 나에 대한 집착으로 스스로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방탕해진다. 이것을 떨쳐버려야 미워하지 않으며 근심하지 않으며 열반에 들게 된대. 그건 뭐야? 불교지, 불교.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집착, 이것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했지. 자, 그러면 각 인과 예의 규범이 사라져 사회가 아니죠. 인과 예 때문에 혼란이었다. 됐나? 그 다음에 인위의 분별 지식을 버려야 이상적인 인간 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을이 죽음과 병든 늙음은 고통이지만 삶자체 아니죠.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지. 그 다음에 을 완전한 깨달음이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수행 과정 자체는 아니고 완전 깨달음이 뭐야? 열반이잖아. 열반은 상태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각각을 성인은 불변하는 실체를 인식함으로써 열반에 이르는 사람이다. 저기 그 불교에서 열반에 이르는 건 되는데 그 성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불변하는 실체 아니지. 무조건 변하는 거지. 됐나? 응. 그래서 하여튼 을때면 안 돼. 그리고 갑의 입장에서는 불변하는 실체도 안 되고 열반도 안 되고. 됐나? 그럼 불교에서는 저기 깨달음 어두운 뭐라고 그러지? 그게 열반 아니에요? 부처. 그런 상태, 그치? 부처가 된다고 하지. 오케이.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가 뒷담 많잖아. 응. 오케이. 자, 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누구야? 칸트. 그러면 선의지는 그것이 생기게 하는 것이나 성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세워진 목적 달성에 쓸모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의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그 자체로 선한 거다. 그러니까 뭔가 선한 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선한 거다. 오케이? 그러면 선의지는 그 자체로 조건적 아니죠 이거. 무조건인 거고. 그 다음에 도덕성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으로 판단돼야 한다. 아니고 내가 그냥 이 기준을 갖고 있는 거지. 됐죠? 그다음에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이다. 맞지? 그 다음에 쾌락과 고통은 도덕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기준이 된다는 건 공리주의고, 선에 대한 판단은 감각적 경험에서 비롯된다. 이거는 그 경험주의하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하고 그 다음에 공리주의. 됐습니까? 이 양반은 그냥 원칙을 지켜라 라는 거라고 했어. 다음 사람과의 관점에서 문제상수 A에게 제시할 조언을 가졌다는 것은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를 경우 우리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든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 즐거움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된다. 공리주의죠. 그런 존재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이 궁극적 목적에 비춰서 그것이 도움이 될 때 반응적인 것이 된다. 그러면 질적 양적 구분이 없고 그러면 고등학생 A는 자신의 용돈을 평소 먹고 싶었던 음식을 사먹는데 쓸지 아니면 학습에 필요한 도서를 구매해 쓸지 고민하고 있다. 야, 음식을 먹으면 양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지. 책을 사면 질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지. 근데 구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공리의 원리보다 정언명령에 따라. 정언명령에 따르면 칸트잖아. 해당하고. 근데 정언명령이 뭐라고 했지? 어떤 조건이 붙지 않는 명령이라고 했어.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식욕충족을 얻는 쾌락의 양은 계산될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아니에요. 양적 공리주의는 할 수 있어요. 됐나? 그 다음에 용돈 사용에 참고해야 할 보편적 도덕 원리는 없음을 명심해. 이거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게 보편적 도덕 원리야. 됐나? 그 다음에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명심하세요. 순수한 동기는 뭐야? 선의지 얘기잖아. 그래서 칸트니까 안 되고, 행복은 강의적 쾌락뿐만 아니라 정의적 쾌락으로도 증리될 수 있으면 명심하세요. 되네. 먹는 거하고 사는 거 둘 다 된다고 하는 거니까. 자, 7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서 인다고 보는 것은 모든 것은 신의 섭리에 따라 영원법에 의해 규제받으며 이성적 피조물은 이를 순종하는 자로서 영원한 이성을 분유한다. 분유라는 건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 피조물은 자연법을 통해 올바른 행동과 목적에 대한 자연적 경향성을 한다. 그리고 영원법이 이성적 피조물에 분유한 것을 자연법이란다. 그 다음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적 이성의 빛은 자연법에 속하는 것인데 이는 신의 빛이 우리에게 강인되다. 그 신의 빛이 영원법이거든. 그리고 이거를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랬어? 갑자기 생각 안 나. 그 누구야? 토마스 아퀴나스. 신의 은총. 신의 은총 아니죠? 어? 신의 은총 아니죠?
그치? 아까 그걸 뭐라고 했더라? 이씨. 아니, 자연법. 아씨, 그러니까 용어가 생각해. 그러니까 영원법은 신의 거고, 이거를 인간에 적용하면 자연법이 되는 거지. 이렇게 치매가 오는 거야. 알코올 줄이심이. 그러니까 신의 법인 영원법에서 모든 합의법이 나온다. 어? 이 양반 토마스 아퀴나스잖아. 맞아. 맞죠? 그리고 이 자연법 밑에 뭐가 있어? 실정법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기억되고, 그 다음에 이성을 발휘하여 까지 맞고, 근데 자연적 선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잖아. 자연적 경향성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자연법으로부터 인간이 준수해야 할 행위의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 되죠. 근데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성향은 인간에게 선천주어진다. 이게 자연법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 띄고 니을 해서 5번. 8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견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전통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다양한 사회 집단에 대한 소속을 통해 형성됩니다. 나는 형제, 사촌, 손자이며 가게와 마을 공체, 부족의 구성원입니다. 이는 우연한 특성이 아니며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제거할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나의 본질이며 나의 책무 의무를 정의합니다. 개인은 사회적 관계에서 특정한 공간을 개성합니다. 만약 이 공간이 없다면 이는 무의 존재이거나 이방인 추방자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덕윤리예요. 덕윤리가 뭐였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윤리였잖아. 됐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행위자의 품성은 도덕 판단의 근거, 품성에 따라 덕 맞지? 그래서 이거 할 때 내가 뭐랬어? 아이를 구하더라도 공자가 한 행위는 옳은 건데 내가 하면은 옳지 않다라고 했지. 자, 그래서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는 개인들이 모여 형태 집합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이상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뭐하고 연결돼? 실제론하고 연결되는 거지. 됐나? 그 다음에 습관에 의해 형성된 품성은 도덕정의에 기할 습관에 의해 형성된 거? 그 누구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잖아.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도 공제주의니까 되지. 그래서 이거 되고, 개인의 정적 형성 과정을 배제하고 아니에요. 내가 이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니까. 됐나? 그래서 배제하는 게 틀렸고 품성을 평가하는 건 맞고. 그래서 기억 디귿해서 2번. 자, 보자. 4342 3552. 오케이. 나는 도대체 무슨 깡으로 문제를 미리 안 풀어볼까? 학교 쌤들 때 안 풀고 수업하시는 분 있던데. 아 진짜? 영어 쌤은 안 풀고 시작해요. 오. 근데 영어는 뭐 이렇게 막 추론하고 이런 게 없잖아. 그죠, 그냥 해석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추론을 해야 되니까 하다가 틀리잖아. 나는 그보다 수학생들이 안 풀고 하는 사람들 진짜 신기한 것 같아. 학교 수학생은 그래도 한 번씩은 풀어본 것 같은데. 그래?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옛날 나 재수할 때 그 막 몇백 명씩 들어가는 근데 선생님이 안 푼 거지. 그래서 하는데 중간에 틀렸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없지? 그래서 다시 쫙 보는 거지. 근데 뭐 나 수학을 못하니까 뭐 안아 뭐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지. 근데 수학은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아?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안 그죠? 풀고 하는 쌤 만나서 한 번 있었는데 수업 진행이 안 돼서 그 학원 끊어버렸어요. 아 진짜? 네. 무슨 자신감입니까? 서울대라는데 어. 수특 풀다가 계산이 꼬이면 그냥 틀리는 거잖아요, 수학은. 계산이 틀렸는데 그 오류를 못 잡아내갖고 1시간을 했어. 서울대 출신인데 왜 그래? 그니까요. 아니 학력 속였을 수도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애들한테 뻥치는 거지. 나는 명함에다 딱 박아놓잖아. 근데 보통 학원 선생님들 그 자기 학교 잘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이유가 아니라서 그런가. 나는 그리고 이번에도 4월 4일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비가 이전할 때 갈 거거든. 난 1년에 2번은 꼭 학교에 출고를 해요. 근데 내가 수업했는데 애들이 이제 글을 하고 있었어 실제로. 그 원장이 나보고 나는 애들한테 학교 얘기하니까 선생님 학원 학교 신림동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래. 개 불투는 소리. 근데 맨날 학교 자주 갔고 가끔 니네 시험 끝나고 이러면 애들하고 술도 먹고 막 그러거든. 그러면 내가 가르친 애들이 우리 학교로 왔어. 근데 저 새끼 서울대라고 했는데 왜냐면 여기서 애들하고 술 마시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 나는 거짓말 안 치는 거지. 걸린 적 있어요? 우리 학교로 온 애가 없어. 2명 있어. 2명. 서라벌에서 1명. 근데 걔 다니는 모르겠고 중국어과 1명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했겠다. 무역학과 갔는데 걔는 여기 애가 아니라 면접만 했어. 면접 수업.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학교 보내는 게 뭐 꿈이야. 근데 왜 못 갈까? 근데 내가 만약에 강남이 아니고 이 동네에 산다 그러면 외대하고 실대 붙으면 나는 실대 갈 것 같아. 맞잖아. 실대 등록금 훨씬 싸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언어과가 아니고 뭐 경제학과다 그러면 둘 다 경제학과는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 동급이고 비슷한 급이니까 실대 가겠지. 실제로 그런 애 있었어요. 조조필 수학에서 거기서 이제 면접 수업하는 중에 수학과 애가 있었어. 근데 걔가 수학과니까 저 끝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은사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걔가 경희대하고 실대를 붙었나 그랬어. 실대 가다가. 그러니까 강남 애들은 실대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해요? 등록금 싼 그거에 좀 짜친다 이거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 형편에서는 뭐 등록금 싸면 땡큐지. 얘네랑 많이 차이나요? 2배야. 2배가 뭐야? 4배야 4배. 왜냐면 10대가 원래 국공립이 반이잖아. 근데 누구냐 박원순 시장 때 그걸 또 반으로 줄였어요. 학생들한테 땡스네. 여기 과기대가 우리 학교 2배잖아. 과기대가 우리 학교 2분의 1이잖아. 그지? 얘네 국립이니까. 국립이. 그거 생각하면 돼. 서울대는 지금 국립 아니거든? 아니에요? 걔네 국립 아니야. 재단이야 재단. 재단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싸지. 서울대니까. 서울대가 비싸지면 애들이 지랄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근데 서울대는 워낙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 서울대 들어가면 건물도 지어지는 거 있거든? 그거다 뭐 포스코에서 지어주고 막 삼성에서 지어주고 이렇게 기부를 한 건물이 많아. 그러니까 지네 돈 안 들어. 자 보자. 35쪽에 1번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옛날에 진이는 삶을 좋아하거나 죽음을 싫어할 줄 몰랐으므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죽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진이는 뭐야? 도가에서 그러니까 유교로 치면 성인인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건 도가고 그다음에 그저 덤덤하게 살아가다가 덤덤하게 죽을 뿐이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따지지 않았으니 그저 주어진 대로 만족했고 죽어서는 다시 원래대로 할 뿐이었다.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 욕심으로 도를 훼손하지 않고 인위적인 노력으로 타고난 것을 망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진이다. 어디 도가? 그러면 이거 뭐냐? 장자가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삶과 죽음은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맞고 죽음에 초연해야 한다. 맞지?
디귿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곧 도를 따르는 길로 깨닫는다. 애도 아니지. 그 다음에 분별적 지식으로 생사에 대한 올바르게 추구해. 분별 지식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번. 자, 2번. 갑을 사랑하는 입장으로 가진 것은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삼독을 끊고 스스로 부끄러움도 없고 남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거듭 수행하다 보면 삼독을 끊고 늙은 병 등 죽음을 떠날 수 있게 된다. 불교죠. 갑이지. 삼독이라는 거는 그 불교에서 나쁘게 생각하는 세계야. 탐, 진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을. 영혼이 가장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순간은 몸과의 소통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몸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 집중할 때이다. 이렇듯 죽음을 통해 영혼은 참된 실제에 다가갈 수 있다. 이게 뭐야? 플라톤이죠. 그래서 죽어서 이데아에 이르는 거. 그러면 갑, 인간에게 삶은 행복을 주지만 죽음은 고통을 준다. 아니지. 삶도 고통이지. 그 다음에 갑, 죽음에 이르러서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안 돼요. 못 벗어나요. 열반에 이르러야만 벗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을, 개인의 가치관은 죽음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준다. 플라톤. 될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체크해 놓으세요. 4번 을, 사후에는 감각이 상실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아니지. 죽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 감각이 상실된다고 하는 사람 누구야?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갑과 을, 죽음으로 인해 영혼과 육체는 모두 소멸한다. 을이 아예 저기 둘 다 영혼은 그대로 있는 거지. 이해되나? 왜냐면 불교에서는 저기 내세로 가야 되고 윤회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근데 플라톤은 이데아로 가야 되니까. 됐나요? 그래서 3번. 됐습니까? 자, 그 3번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부정에 대답할 질문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익숙해져라.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박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무한한 시간을 더해주는 방식이 아닌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삶의 필멸성조차 즐길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필멸성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즐길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지. 그러면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에게는 사람과 관련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에피쿠로스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인가? 맞죠? 부정의 대답이니까 틀렸네. 왜 죽음 이후에 선의 본질을 파악하는 불가능한가? 맞죠? 그 다음에 죽음을 고통이라 하지 말고 죽음을 의연해야 되는가? 맞고. 죽음은 감각력을 상실시킴으로 까지는 맞는데 불안해야 할 대상 아닌 거지 이거. 그래서 4번. 다음에 죽음으로써 육체가 소멸하면 쾌락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가? 맞지? 갑을 사람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하는 거는 이 갑은 누가? 공자가 한 얘기지. 그래서 유교. 그 다음에 현 존재의 존재는 죽음을 향한 존재이다. 죽음은 현 존재가 존재하자마자 인수하게 되는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기에 충분한 만큼 늙고 있다. 하이데거인데 뭐 하이데거인 걸 모르더라도 실존주의. 그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인식해라. 됐나? 그러면 사람이 누구나 겪어야 할 죽음을까지 맞고 애도하는 것까지 맞고 부당하다 아닌 거지. 그 다음에 내세를 생각하기보다 현실의 도덕적 삶에 더 가치를 두한다. 맞죠? 그 다음에 죽음을 디귿에서 죽음을 외면하기보다 죽음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한다. 맞지? 각각 죽음은 삶의 종말로서 인간에게 어떤 의미도 지닐 수 없다. 죽음은 삶의 종말인 거는 둘 다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의미를 지닐 수 없다는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어. 왜냐면 유교에서는 삶은 끝나는 거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일 했냐 안 했냐 뭐 이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실존주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의미를 내가 깨달아야 뭐 현실을 가치 있게 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럼 몇 번이야? 3번. 그다음에 5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내용을 가산점한 것은 인공임신 중절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신체 자율권 내지 자기결정권이 충돌한 윤리적 문제입니다. 임신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부담을 동반하며 이를 원하지 않는 임신부에게 임신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통제권을 빼는 것 같습니다. 태아 보호가 여성 희생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태아 생명의 가치도 존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양측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며 결국 누구의 권리를 우선할 것인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면 절대적 원칙이 아닌 유연한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씨. 이런 질문 처음 보는데? 그럼 임산부의 경험과 의견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임신부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태아와 여성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까지는 맞는데 절대적 기준을 봐야 된다. 이거 아니죠. 유연하게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임신부의 신체 자율권을 고려하여 인공 임신 중절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자가 원하면 낙태를 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니까 반대하면 안 하겠죠. 임신부의 자율결정권이 최우선이므로는 아니고 인공임신 조건을 수용한다도 아니고 인공임신 중절 문제는 여성의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아니고 여성의 의견이죠. 임신 유지를 강제하는 행위가 임신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기서 자율권을 침해하는 거죠. 됐나?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는 학생만을 있는다고 그런 것은 안락사에 대한 이해에서 안락사와 자살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답이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한 행위로 인해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므로 자살과 다릅니다. 되죠? 을 안락사와 자살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되죠? 병 자살은 누구나 주체이자 대상이 되지만 안락사의 대상은 회생 불가능한 환자로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안락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로 환자 스스로가 생명을 끊는 행위로 자살과 차이가 없습니다. 오?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없어. 그러니까 안락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로 까질 맞지. 아, 근데 환자 스스로가 생명을 끊는 행위는 아니지. 오케이?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 생각은 안락사를 자살로 볼 수도 있잖아. 그거 스위스에 가서 그거 한다는 사람들. 자살 기계. 안락사 기계. 근데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자,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에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오직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명치료나 생명유지의 유지의 필수적인 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만 허용해야 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고, 나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환자가 스스로 죽음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의 동의가 있다면 약물을 투입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가. 그러면 가는 일단 소극적 안락사지. 그치? 그 다음에 회생 불가능이고, 근데 나는 적극적 안락사죠. 그리고 가족도 허용되고. 그러면 자,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과 강조한 정도가 가에 비해 나의 입장이 높음이지. 그럼 X축이 높은 거면 니은디귿 미음. 그 다음에 안락사 시행에 동의할 주체의 확대를 강조한 정도. 동의할 주체 확대가 가족까지 되니까 높아지는 거지. 그럼 Y축 높음. 그러면 디귿 빼고. 그 다음에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자기결정 가치를 강조하는 건 Z는 낮음이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그 다음에 8번. 가불의 입장으로 가는 입자라는 것은 신장과 골수는 생존자로부터 이식할 수 있고 뼈와 각막은 심폐사 이후에 기정할 수 있으나 심장과는 뇌사자에게서만 이식된다. 한편 뇌사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가족에 큰 경제 부담이 된다. 뇌사를 죽음으로만 인정하면 장기 이식을 통한 생명 유지가 가능하고 치료 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까 갑은 뇌사 인정이죠. 자, 을은 심폐정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뇌 전체 기능 정지를 완전히 검증해서 불가능하다. 이에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인위적인 판단일 뿐만 아니라 남용 위험도 있다. 장기 기증 의사만 사전에 명시한다면 심폐사 기준으로도 장기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뇌사를 반드시 죽음으로 인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면 얘는 뇌사 반대. 그러면 각 죽음의 기준이 유용성 근거로 적용될 수 있다. 되죠? 1번이 되고 매 심폐사가 죽음의 기준이면 어떤 잠깐만. 어떤 장기 가능하대. 어디 갔냐면 그 뼈와 각막은 심폐사 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을 뇌기능 정지를 오류 없이 판단할 방안이 존재한다. 뇌 전체 기능 정지 완전히 검증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지?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심폐사와 뇌사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갑의 입장인 거지. 그 다음에 각과 죽음의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장기 기준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갑이 할 얘기죠. 됐습니까? 자, 네 장기 기준 수행했나? 저거 했어요. 나는 했는데 갖고 갈 게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내 각막을 뭐에 쓰겠어, 그지? 그 다음에 간은 찌들어 있을 거고. 병원에서 가져가서 연구용으로 쓸 수 있는. 연구용. 어떻게 매일 마셔도 살 수 있는가? 괜찮네 이거. 자, 13432451. 이씨, 틀렸어. 6번에 6번이 뭐냐?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에서 알라스는 어떻게 배웠을까? 갑. 알라스는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행위로 인해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자살이 됩니다. 되고. 을. 알라스가 자살을 어떤 행위로 결과로 죽음에 이르는 공통점입니다. 되고. 병. 자살은 누구나 주체이자 대상이 되지만 알라스의 대상은 회생 불가능한 환자로 구분됩니다. 근데 회생 불가능한 환자가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지? 이해니까 소극적 관점 그걸로 본 거. 소극적. 이게 이해가 주제니까 소극적 관점이라서 된다고 본 거. 알라스에 대한 이해니까. 네.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정은 확실히 안 되지. 그렇죠, 안될 거. 의사가 처방한 약물로 환자 스스로가 생명을 끊는 행위. 의사가 처방한 약물로까지 맞는데 환자 스스로가 생명을 끊는 행위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갑을 병에서 4번. 됐나요? 자, 시간 되겠지? 자, 생명윤리에서 45쪽에 1번에 야, 우리 생명 몇 단원 남았지? 3호는 이제 그거 나가면 되고, 그 빈곳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부장제도, 그 다음에 그거 저 미래 그건데 그거 어차피 그 구양비밖에 없어.
근데 생류는 꽤 많이 나와. 중간에 갔다가 많이 나왔지. 네, 꽤 많이 나와. 그러니까 내 기억에도 한 반 정도 남은 것 같아. 진도를 빨리 빼야. 그래서 수특을 빨리 끝내려고. 얘를요? 어. 거의 그러니까- 얘부터 나가게요? 아니. 그 내 거를 나갈 건데 네. 내 거 나가면서 이제 요거 그 진도 맞춰서 수특을 이제 나갈 거란 얘기야. 네. 예. 그럼 이제 수특을 빨리 끝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목표가 니네 중간고사 했구나. 늦어도 5월까지는 끝내는 게 목표예요. 중간고사래요? 중간고사 동안에 요걸 못 풀지. 그런가? 문제집을 또 내가 내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중간고사 범위는 다 나가 있지. 이미. 저는 이과니까 아직. 저는 이과라서. 그러네. 아씨. 골 아파. 너 그럼 나중에 대학교 과는 문과로 갈 거야? 정신이과 문과로 가는 하긴 거. 정신이과 상관없구나. 네. 응. 낮은 대학 갈 것 같으면 그냥 이과 가야죠. 보고서. 그러니까 그 이과 애들이 문과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과가 별로 없어 사실은. 하긴. 문과 거는 다 외우는 거거든. 근데 물론 이제 경영경제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사회학 뭐 이런 거 사회학 정치학도 좀 이해 쪽이야. 뭐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통 암기거든.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처음 이제 이과애들 문과로 많이 넘어왔을 때 그만둔 애들 많잖아. 엄청 많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과로 가서 좀 어정쩡해갖고 지금. 그러니까 나처럼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능성을 막 여러 개를 열어두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일단 자연과학 하는 사람 이과 쪽은 이제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어학 쪽은 공부하는 자체가 그게 아니잖아. 그냥 다 외우는 거잖아. 까망이지 뭐. 법이랑 어학은 다 까망이지. 까망이. 그 어학과 애들은 4학년 돼도 디테이션해요. 아니 더 잘해야겠지 당연히. 그치. 그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자, 45쪽에 1번. 다음을 주장한 사람과 입장으로 가는 것은 바른 행위는 상을 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이다. 여기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피하고 삼간다. 몽둥이를 버리고 칼을 버리며 부끄러움을 알고 연민의 마음을 지니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자비심을 모든 살아있는 생명 위에 자비심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불교인 거 알겠지? 됐나? 원래 이 바른 행위라는 거는 불교에서 그 수행하는 방법에 8정도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좀비 친소에 구분이 있는 사람 아니잖아, 불교는. 됐나? 그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지. 지나가는 개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자, 다음에 모든 생명은 연기를 바탕으로 상호의정 관계에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신의 피조물인 생명은 존엄하면서 일정한 위계를 지닌다. 신의 피조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위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가 불변의 존재임을 자각하고 진리를 추구한다. 라는 건 아무데도 없어요. 이건. 됐나? 참 저기 얘가 불교의 얘기라면 불변의 존재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인간은 인의의 덕을 갖출 수 있게 단정하면 우월하다. 인의의 덕은 유교에서 하는 얘기죠. 자, 2번. 다음 글에서 강조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복제는 동일한 것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동물복제 찬성론자들은 동물복제가 인간에게 유용한 특성을 지닌 동물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물론 동물 복제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한 동물 복제의 경우 필연적으로 특정 유전자를 지닌 개체의 복제에 이르게 되어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물복제 시행에 반대다. 어쨌든 동물복제 반대? 그러면 동물복제는 유전적 다양성의 훼손을 가질 수 있다. 맞죠? 이거 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 강호동 소만 남고 나 같은 소는 다 죽여버린다. 그지? 그 다음에 동물복제는 손실보다 이득이 크기 때문에 허용돼야 한다. 허용되는 거 아니고 동물복제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의 보존에 기여하다. 맞는 말인데 이 양반이 할 얘기는 아니고 인류의 식량난이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동물복제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까지는 맞는데 확대해야 된다. 안 되지. 그 다음에 동물복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도 주지 않음으로 안 되고 허용돼서 안 된다는 맞고. 그 다음에 3번 가불의 입장에 대한 설명은 적절한 것만을 보기 적용했어. 인간 개체 복제는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동일한 유전자를 지닌 대체인을 만들 수 있고 부모나 사회가 유전병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좀 더 우수한 형질의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을 지님으로 허용해야 한다. 개체 복제 찬성. 을 주문상품 제작 시 어떤 의도와 목적에 맞춰 복제된 인간은 수단화되고 상품화되기 쉽다. 복제된 인간도 개체성을 지닌 동물적 인격체를 볼 수 있지만 원본 인간의 붕어빵에 불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한 자신을 위기에 빠지거든. 자, 그러면 얘는 반대하겠죠. 그러면 갑은 우생학적 관점에서 인간 개체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 우수한 형질의 아이를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허용하는 거 맞지? 그래서 본다 맞고 을은 복제된 인간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본다. 수단화되고 상품화되기 쉽대요. 맞지? 그 다음에 을은 복제된 인간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저기 셋째 줄을 보면 복제된 인간도 개체성을 지닌 동적인 개체를 볼 수 있대. 그지?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을과 달리 갑은 인간을 특정한 사회적 목적 달성하는 수단을 이용해서 안 된다고 본다. 을이 수단화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고 갑도 더 우수한 형질의 아이를 얻는 건 수단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안 된다고 본다는 건 아닌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위원회에서 1번. 트럼프를 복제를 하면 재밌긴 할 것 같아. 재밌긴 할 것 같아. 이거 안 되지. 왜냐면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에 나오잖아, 걔. 소아성애자.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새끼를 만들면 안 되는 거지. 서로 싸우지 않을까요? 서로 싸우지 않을까요? 같은 트럼프끼리? 네. 그럴 수 있겠네. 걔는 그런 것 같은데. 둘이 치고받다가 죽으면 아주 땡큐긴 한데. 서로 싸울 것 같은데 걔는. 자, 4번에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에 대한 질문만을 보기 좋은 것은 인간 배아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 해서 출생 이후에 인간과 동등한 존재를 받을 수는 없다. 인간 배아를 이용한 연구로부터 얻을 잠재적 이익과 인간 배아가 지닌 권리를 동시에 고려하여 적절한 규정치를 갖춘 후에 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면 허용을 하되 인간과 동등하지 않다. 그러면 인간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 건 아니고 인간 배아를 잠재적 인간 존재를 볼 수 있는가? 되죠. 인간 배아는 과학적 실험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거 지금. 연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인간 배아는 생성된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의 지위는 아닌 거고. 그래서 니은디 것이니까 3번. 그 다음에 5번. 다음 글에서 강조한 내용을 가정점은 것은 유전자 치료는 치료의 대상에 따라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세포 유전자 치료를 굽는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에서도 의사는 환자 본인 내지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후세대의 경우 동의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 선정이 어렵다. 특히 대리 결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인 후세대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후세대를 위한 대리인 선정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후세대를 대신해서 우리가 미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후세대의 유전자 구조를 결정할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그러면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뭐냐? 반대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생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건 아니죠. 후세대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치료도 정당하다. 아니지. 동의를 못 얻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할 때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후세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전자 조작은 권장되는 거 아닌 거고, 후세대에 나타난 유전자 질병을 예방하는 유전자 치료를 한다. 그런 거 있나요? 안 되지 이거. 우리는 후세대의 유전자 구조를 결정한 권리를 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뭐야, 답이 없어. 생세포? 생식세포가 후세대 하는 거 아니야? 생식세포가 정자 이런 거니까 후세대. 근데 지금 그 안 나와 있잖아. 얘가 근데 후세대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지금 유전자 얘기고, 유전자 치료는 치료의 대상에 따라 체세포 유전자하고 생세포 유전자도 되고, 근데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의사 환자 본인 내지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 다음에 생세포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풀면 안 돼. 그 다음에 후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치료 정당하다는 건 그 후세대 유전자 구조를 결정하고 권리를 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할 때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한 거지. 환자 본인 내지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후세대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전자 조작은 권장된다.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시키는 게 유전자 구조를 결정하는 거잖아. 권장돼야 한다. 아니지. 유전자 질병을 예방하는 유전자 치료를 보자. 질병 예방에 대한 얘기도 없는데? 그죠? 잠깐 5번 체크해 봅시다. 으씨. 6번에 가불의 입장을 가진 입장으로서는 의학 분야에서 놀라운 진보와 수많은 업적은 실험실에서 동물을 사용한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것은 실험에 쓰인 동물 생명의 손실을 훨씬 능가한다. 따라서 동물 실험은 허용된다.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 찬성. 인간 생체 실험은 유용한 의학적인 지식을 낳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점에서 비난을 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동물의 고통을 안겨주는 실험도 정당할 수 없다. 그럼 동물 실험 반대. 그러면 갑. 동물 생명을 침해하는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된다는 을이 되겠지. 네, 갑.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다. 이익을 주는 건 맞고 정당하지 않다 틀렸지. 그 다음에 을. 동물에게 고통을 하는 동물 실험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맞아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의 고통이 감소될 수 있다면 동물 실험 정당하다. 여기 정당하지 않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각각을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고통을 가하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을만 해당되죠. 자, 다음에 7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만을 보게 적은 것은 늙은 말이나 개가 오랫동안 인간을 위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곧 이러한 동물에 관련한 감사의 정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따름이다. 의무론이고 이거 칸트지. 그러면 인간중심주의예요. 근데 온건한 인간중심주의고, 동물은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혹하다는 행위 삼가하는 건 되지. 그 다음에 인간은 동물의 고통을 감소시킬 직접적인 의무를 지니는 거 아니죠. 인간의 품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함부로 다뤄서 안 되는 거 되지. 그래서 니은리으라면 4번. 자, 8번.
다음을 주장한 사람과 입장을 가정하는 것은 완전히 성장한 말이나 개는 갓난아기 또는 생후 일주일이나 한 달이 된 유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며 우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룬다. 하지만 설령 그들의 능력이 생각과 다르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문제는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대화를 나누는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그러면 얘는 일단 레건인 거 알겠나? 그리고 레건도 쾌고 감수 능력은 인정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 양반은 의무론의 관점이지. 자, 그러면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아니고, 그죠? 어떤 동물에 해당한 거고, 그 다음에 동물이 아닌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 될 수 있다. 아니고 동물도 해당 사항 되는 거고, 언어적 행위 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니죠? 이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만이 하면 인간이니까 도덕적 치를 지닌다. 안 되지. 매 고통을 느끼는 능력 지닌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 된다. 되죠? 동물주의 주니까. 그래서 5번. 근데 5번이 뭐냐? 그냥 1번 맞는 거 아니에요? 1번? 그 생세포 윤자치에 대한 생세포 나 그거 잘못 읽었다 아까. 나 읽으면서 체세포 윤자로 생각했어. 에이씨.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거 안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 이런 연병. 맨 위에 써있어. 아씨. 1번이네. 이런 연병을. 자. 보자. 2, 1, 1, 3, 1, 3, 4, 5. 오케이. 그러면 요 다음 시간에 요거 풀 때는 어디로 갔냐면 11단으로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숙제가 수능 실전 문제예요? 예. 예. 그리고 모의고사 잘 치세요.